오늘도 지푸라기 연구소에는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사연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박사님, 고작가님. 저는 울산에서 직업 군인으로 임무 수행 중인 빵빵빵이라고 합니다. 저는 체인지 그라운드를 알게 된 지 벌써 3년이 되었지만 그간 메일을 보내볼 생각은 못 해본 여느 졸꾸러기입니다. 저도 고민이 여러 분야에 걸쳐 참 많은 편인데요. 결국 고민을 적다 보면 해답을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실천해보지도 않고 인식만으로 생겨난 고민거리는 고민이 아니라 그냥 의미 없는 불평불만이라는 걸 신박사님의 강연을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정말인지 스스로 인정하기도 싫고 너무 괴롭기만 한 문제가 생겨 적고 지우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이렇게 메일을 보내드려 봅니다. 제가 겪고 있는 문제는 다름 아닌 가족 문제입니다. 제일 힘든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틀 전에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은 새어머니가 암 투병 중이고 현재 항암 치료를 진행 중에 있으니 전화 좀 해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젊은 시절 김공장 사업을 하다가 IMF의 여파로 부도와 빚벼락을 맞아 빚을 갚지 못해 현재까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지니고 살고 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는 도박 중독과 가족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때문에 저는 기억 가마득한 어린 시절 친어머니와 함께 여기저기 절로 도망다니며 살았습니다. 엄청 심각하셨네. 그때는 몰랐지만 저의 친어머니도 종교에 중독된 채로 사셨습니다. 결국 친어머니는 머리를 밀고 절로 들어갔고 가족들로부터 도망다녔습니다. 그러던 와중 저는 할머니께 맡겨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머니 슬하에서 지냈습니다. 저는 언제나 혼자였고 할머니는 저를 키우시느라 허리 한 번 못 펴시고 일만 하셨습니다. 고생만 하시고 저를 돌봐주셨던 할머니를 기억하면 정말 지금도 눈물이 줄줄 납니다. 나도 지금 눈물 날 것 같네. 어떤 이는 어린 나이부터 철들어 가족들을 보살폈다는데 철없는 저는 항상 할머니에게 징징거리기는 하나 어린애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제가 9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와 새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도 이제 가족이 생겼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그렇게 성남으로 이사해 새로운 가족과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도박 중독이 도졌고 집에는 항상 싸움이 났습니다. 새어머니는 그분의 기대에 차지 않으면 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벌했습니다. 옷에 밥 먹다 튄 반찬, 국물 하나, 젓가락질을 똑바로 못하면 저를 배우지 못한 놈으로 취급했습니다. 한때는 혼나는 게 너무 두려워서 사소한 잘못을 하고 나서 저도 모르게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어머니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일이라며 저를 6개월 동안 방 안에 가둬두거나 발로 차거나 피를 볼 때까지 때리거나 그랬습니다. 이거 엄청 심각했네. 이건 범죄인데? 네. 그래도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워 그냥 맞았습니다. 아이들은 다 이렇게 크는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두 분이 저를 아무리 학대해도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가족이 있게 되었으니 그걸로 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가슴이 내가 아프다. 하지만 학대가 계속되자 저는 점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지치는 게 아니라 이게 대단한 거죠. 나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부터 그분들에게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맞고 욕먹고 소리치고 대들고 그게 제 학창시절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살이 되던 해에 집을 도망치듯이 나왔습니다. 야간 PC방, 주유소, 막노동, 전단지, 편의점, 냉장고, 상하차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생각 없이 일만 하고 월급날엔 그래도 열심히 번 돈으로 맛있는 걸 사 먹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떻게 알았는지 새어머니가 제가 일하는 곳에 찾아와서 이제 그만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닫은 상태였고 지는 척하며 집에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집에 들어가자마자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21살에 입대를 했습니다. 누가 보면 저를 굉장히 막대먹은 놈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입대 이후 휴가 때 부모님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자다가도 어렸을 때 학대받은 기억 때문에 깨기도 하고 그때 받은 상처로 기분이 우울해져 아무것도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너무 어이없게도 전화로 이제 나이도 찼으니 술 한잔 하자. 엄마는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달팽이 크림 좀 보내줄래? 하면서 마치 그날의 기억을 없었던 것처럼 굴려고 하는 두 분 때문에 소름이 끼치고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 잊은 채로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 쳤고 그 와중에 운이 너무나 좋아 체인지 그라운드를 만났고 열심히 독서하고 운동하고
공부하면서 현재 35살이지만 이제야 사람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연락받은 전화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으니 연락 좀 해달라는 아버지의 요청에 저는 솔직히 짜증났습니다. 슬픔이나 시급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사님, 고작가님? 직접 한자리에 모여 가족임을 부인하고 갈라서야 할까요? 아니면은 그분들의 의도대로 없던 일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전화를 걸어 자식 노릇을 해야 하는 걸까요? 너무 어두운 얘기를 메일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하지만 어디에도 저의 고민을 말할 곳이 없어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메일을 보내드려 봅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열심히 공부하면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그런 사람을 위해 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박사님, 고약가님, 그리고 체인지그라운드의 PD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내가 몇 번 울먹거리다가 참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분을 알아요. 이분이 뭐 이렇게 달리기도 열심히 하시고 싱큐온, 싱큐베이션 다 열심히 참여하셔서 뭐라 그럴까, 그런 분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 사연을 듣고 이분은 왜 이렇게 이거를 좋아하시나를 그걸 이해하게 됐어. 왜냐면은 그 싱큐온이나 싱큐베이션을 되게 뭐랄까 느슨한 어떤 그 친척, 가족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왜냐면 거기서는 좀 대화가 통하고 그냥 따뜻하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싱큐온이 좀 되게 잘 되길 바라거든요. 뭐 규모의 그런 관계를 유지하려면 결국에는 규모가 어느 정도 한계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되게 잘 되고 있어서 더 잘 되길 바라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본인이 받은 고통이 이게 보통 수준의 고통이 아니기 때문에 욕이다 대고 막 이제 막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뭐 용서하셔야죠. 전 그런 거 다 개소리라고 생각해요. 네? 개소리라고 생각해. 그 다음에 또 만약에 그냥 앞뒤 다 자르고 그냥 모른 척하고 사셔야죠. 이것도 저는 어느 정도는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름을 말할 뻔했네. 빵빵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딱 하나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그거예요. 첫 번째는 만약에 이 가족을 만약에 용서하지 않아도 그건 잘못된 게 아니다. 거기에 죄의식을 가질 필요 없다. 왜냐면 모든 게 인연이에요. 왜냐면은 가족은 뭐 그냥 생물학적으로 사람이 엄마 아빠가 죽어서 그렇게 헤어지던 아파서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던 아니면 이상가족이 되던 아니면 갈라서던 아니면 뭐 진짜 뭐 난민이 되든 언젠가는 갈라지게 돼 있어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끝이 있는 관계예요. 근데 그게 뭐 다 해피엔딩이 되면 좋겠죠? 그러니까 뭐랄까 정말로 내가 건강적인 측면에서 더 이상 뭔가를 유지할 수 없고 생명적인 측면에서 유지할 수 없어서 이 세상을 떠나서 헤어지면 좋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헤어져도 아쉬운 건 남고 그렇게 헤어졌어도 거기에 잘못 안 한 게 없냐? 아니에요. 그것도.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헤어질 때 후회가 남기 마련이죠. 아무튼 언젠가는 우리는 인연이라는 거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분한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누구나 결국엔 다 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과정이 너무 괴로웠잖아요. 그러면은 왜냐면 우리가 그 머릿속에 가족이라는 모델이 있고 시뮬레이션이라서 그게 괴로운 거거든요. 거기서 괴리가 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가족도 있고 저런 가족도 있는 거예요. 솔직히요. 네? 솔직히. 그러니까 그거에 만약에 본인이 나는 여기서 가족이랑 연락 안 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최악인 건데 이게 최악인데 어쩔 수 없는 사실인데 냉정하게 말해서 피해자는 빵빵님이거든요. 빵빵님인데 결국에 용서를 할 수 있는 것도 빵빵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비극이거든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런 고민을 너무 많이 상담해봐서 알아요. 그거에 대해서. 왜냐면은 우리 빵빵님도 잘 아시는 태피디랑 좀 가깝게 이렇게 뭐 SNS로 하시는 분들은 태피디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아실 거예요. 막 대놓고 죽고 싶다는 말도 많이 썼으니까. 네? 근데 태피디가 요즘에는 엄마랑 화해해서 되게 잘 지내요. 근데 제가 태피디한테 해줬던 얘기가 있어요. 태피디는 그때 이제 스펙트럼 싸움인데
좋냐 싫냐 이걸 이분법적으로 따지지 말고 이걸 스펙트럼으로 봤을 때 아빠가 싫은 게 거의 99, 100이었어요. 근데 엄마는 그렇게 싫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자기를 이해를 못 해주고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게 관계에서 그게 엄마는 뭐랄까 힘들어서 약간 미워갖고 엄마는 가끔은 좋아질 때도 있다가 싫어질 때도 있다가 요랬어요. 근데 그 스펙트럼이 완전히 이제 플러스로 넘어와서 엄마랑 엄청 잘 지내요. 행복하게. 예? 그때도 제가 태연이한테 뭐라고 얘기해줬냐면은 이게 최악인 건데 저 사람들이 너한테 잘못을 했어도 결국 용서는 너가 하는 거라고. 용서를 해도 어때요? 내가 과거에 괴롭힘 당하고 힘든 건 바뀌진 않아요. 근데 그 관계의 마무리는 너의 의지와 너의 손에 달린 거라고. 근데 둘 다 존중받아야 된다고. 근데 이런 안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용서할 수 있는 안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면은, 저가 이런 상황이면은, 저는 용서라는 건 입에 꺼내지도 않을 거예요, 솔직히요. 근데 제가 제 3자라서, 왜냐면 고민 상대하면 기본은 자기, 이렇게 객관화 시켜주는 거거든요. 3자에서 이런 안도 있고, 정말로 과거가 너무 괴롭고 힘들었지만, 그 용서를 통해서 정말 더 큰 도약을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제가 빵빵님이라면은 솔직히 저는 용서는 쉽게 못 할 것 같아요. 화해도 쉽게 못 할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럴 것 같지만 저는 빵빵님에게 알려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런 안이 있고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요 사연 들으면서 이제 지금 당장 지금 최근에 앞으로 빵빵님에게 어떤 가족이라는 그런 패러다임을 내려놓고 가족도 결국 본인이 있어서 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자신한테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가 행복한지, 내가 지금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그러니까 보시면 우리가 가족이라는 부모와 자식 간이라는 어마어마한 뭐 당연하죠. 이게 우리가 생존을 되었으니까 그렇게 생겨나온 어떤 패러다임이 있는데 근데 그것도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살아있고 내가 생존하고 내가 내 마음속에 이 어떤 잘 방어막이 쳐져 있어야 그런 것도 가능하지. 어 내가 살지 못한 상태에서 또 내가 행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나의 어떤 관계를 추구한다면은 이게 이분이 어떤 뭐 연락을 하든 뭐 용서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빰빰님이 그냥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본인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행복한 게 뭔지, 나에게 필요한 건 뭔지 그렇게 하시면서 그 이후에 벌어지는 것들은 본인이 어떤 그런 삶을 본인이 위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선택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인을 좀 많이 챙겼으면 좋겠어요. 주변보다 이건 이기적인 것도 아니고 본인이 이제 더 잘 살아야 되니까 잘 살아야 나중에 가족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안을 최대한 많이 드려야 되니까 네.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이거 읽고. 그 안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만약에 계속 우리는 가정을 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관계를 끊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어차피 끝난 거잖아요. 그 전에 아까 용서라는 어떤 방법도 있고 관계를 끊는 것도 방법인데 그러면 이 관계를 끊는 것을 하나를 또 가지를 쳐보면 그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힘들었던 거를 다 엄마 아빠한테 말해보는 거예요. 아빠랑 새엄마한테 말해갖고 사과받는 거예요. 그냥 빵빵님 잘 따져보세요. 본인한테 뭐가 제일 좋을 것 같은지. 왜냐면은 냉정하게 제가 이 두 부모님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무지해서 그런 경우도 많아요. 무지해서. 그러니까 그 무지가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걸 수도 있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설명하는 거야. 내가 이때 너무 힘들었다. 왜 그랬냐 나한테. 그러면 뭐뭐뭐뭐라고 설명하면 그것도 따박따박 말하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예? 따박따박 말하는 거예요. 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음. 내 얘기를 말 안 드렸지? 좀
되게 저희 아버지랑 똑같진 않은데 좀 비슷합니다. 저는 비슷해요. 알죠. 예. 비슷한데 결국 제가 왜 행복했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지면서 훨씬 행복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접점이 거의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제 인생의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됐어요. 심전적인 거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부모와 함께 있으면 꼭 뭐 자식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어떤 일이 발생해가지고 난 영향을 미치는데 저희 아버지와 저의 관계는 지금 빵빵님처럼 일방적으로 저에게 고통이었거든요. 결국 끊어지고 나서 제가 이제 제 삶을 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그때는 의식하지 못했는데 나 저렇게 봤을 때 그래 이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큰 어떤 계기가 됐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막상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 아니에요. 저는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거 솔직히 얘기하면 저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저 들어서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무런 감정이라 하는 것을 제가 그 과정 속에서 미워하는 것도 내려놨어요. 아버지 내려놓기도 아니네. 네, 그냥,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 되게 담담하게 봤습니다. 왜냐면 그 이제 그 소식이 오니까. 그래서 꼭 아버지와 아들이라 하는 관계는 전 아들이 왜 죽을 수도 있고 내 아들과 나의 관계는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버지와 심전적으로 끊었습니다. 그냥. 저는 많이 들어서. 그래서 제 인생이 좀 살았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새로운 가정을 제대로 꾸릴 수 있었고 그나마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잘 지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런 산도 있다는 거. 왜냐면은 본인만 알아요. 왜냐면은 이 짧은 메일에 자기 삶을 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최대한 이 얘기 저 얘기 해드리는데 그러니까 뭐 용서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도 있고 그냥 안 봐서 고약가님처럼 내려놓기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거 과정의 결과 이게 두 개가 이제 큰 축의 결과잖아요. 본다 안 본다. 또 그 과정에도 세부 사항이 많다는 거예요. 보기 전에 그냥 안 보는 거랑 나한테 왜 그랬냐고 한번 따져 물어보는 거랑 그러면서 거기서 만약에 갑자기 부모님이 사과를 해서 또 거기서 나도 모르게 마음의 응어리가 풀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또 제 얘기 말씀 하나만 더 드리면 저희 어머니도 일반적인 어머니에 비해서는 저를 제대로 키우신 거 아니면 저도 할머니 품에 자랐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빵빵이처럼 아예 이렇게 그 본인 스스로가 연을 끊으신 건 아니지만 많이 이렇게 저에 대한 사랑은 있으셨지만 어떻게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전 어머니와 관계는 아무렇지도 않고 너무나 어머니를 사랑하고 또 분명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따졌을 때 제 안에 어떤 분노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머니랑 살고 싶었는데 결국 엄마는 못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부모가 되니까 조금 저는 어머니를 이해하는 부분이 생기죠.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생긴 거야. 오히려 왜냐면 내가 이렇게 사랑으로 키워보니까 나는 이렇게 선택 안 할 것 같은데. 그래. 근데 물론 어머니라는 맥맥인데 어머니는 이거죠. 어머니는 오히려 이해 못하는 부분이 생긴 그렇죠. 거야. 근데 어머니는 아빠라는 어마어마한 존재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행동할 수 없겠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제 입장에서는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저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어머니라는 사랑 또 어머니라는 존재 때문에 이것도 그냥 그렇게 내려놓고 뭐 이후에 뭐 잘 지내고 제가 뭐 잘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네. 그런 방향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이런 예시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안대를 생각하시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본인을 챙겼으면 좋겠어요. 본인을. 예. 저는 이제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랐는데 뭐 그렇다고 뭐 부모님이랑 불화가 없었냐 많았죠. 막 뭐 다툴 때도 있었고 싸울 때도 있었고. 예? 저도 고약가님이랑 똑같아요. 우리 아빠는 어렸을 때 날 왜 이렇게 키웠을까 하고 나도 이해 안 가는 게 돌이켜보면 많아요, 사실요. 근데 아까가 그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아버지를 또 폄하하고 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되게 거기에 무지한 부분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 안 가는 부분은 생각보다 무지한 경우가 많아요. 진짜 그 사람들이 얘를 이렇게 해서 얘를 망쳐야지가 아니라 무지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제가 아버지랑 엄마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은 이제 이해가 가는 게
아, 그거는 잘 모르셨겠구나. 그런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빵빵님이 제가 누군지 아는데 그냥 뭐랄까 일단은 제가 볼 때 저는 이분이 그 신큐원에서 되게 행복을 찾고 계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즐거워하시고 달리기도 뭐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본인 인생 지금 행복하시니까 예? 본인 인생 행복하시니까 그거에 더 고약관님 말대로 그것도 계속 유지하고 집중하시고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다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여태까지 어린 시절은 누가 결정해주고 휘둘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뭐 충분히 성인이시고 뭐 생계도 다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안을 여러 가지 놓고 예?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이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칼로 이렇게 확 자르듯이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결이.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또 다른 비율을 따져보면은 골맞을 때 그걸 확 짜내지 않으면 나중에 다리 자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그런 관점에서는 또 확 잘라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랑 고약가님이랑 이런 저런 얘기 해드렸는데 이거 다 참고하셔갖고 가장 행복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거로 조언을 드리면 지금 뭔가를 선택했다고 나중에 그 선택을 못 바꾼다는 규칙도 없어요. 법도 없고. 맞습니다. 그냥 지금 선택이 좀 틀린 선택이 될지언정 또 곱씹고 고민하다 보면 그걸 만회할 기회가 언제든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넓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우리 빵빵님이 진심으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고민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